박도현 부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VIP 오는데 저 사람 안 치워요? 69세 청소부 이혜진 오늘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진짜 실력을. 통역사가 갑자기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기다리는 국제 행사 단 3분 남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려던 그 순간 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연 69세 청소부가 명품 백화점의 위기를 어떻게 구해낼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겨울 아침 7시 40분 라메르 백화점 센트럴점의 명품관에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밖의 서늘함이 유리 쇼케이스에 스며들고 반사된 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혜진이 바닥의 광택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손에 든 걸레를 정성스럽게 접어넣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 그녀는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유나가 혜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큰 행사예요.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는 박도현 부장이 스태프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긴장감이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혁진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와서 진열 마감 시간에 표시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혜진의 손목에서 낡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스치듯 반짝입니다. 오래된 추억이 담긴 듯한 그 작은 장신구는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관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VIP 입장 30분 전입니다. 혜진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리 반사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과 소박한 유니폼을 입은 현재의 자신이 아닌 예전의 다른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와 공간을 메우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매끈한 바닥을 닦는 마찰음, 에스컬레이터의 저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라운지 음악이 어우러져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유나가 혜진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조심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빛은 발밑에서도 난단다. 오늘이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고 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행사 데스크 뒤편에서 박도현 부장이 시계를 탁 치며 말합니다. 오늘 실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38세의 나이답지 않게 권위적이었습니다.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유나와 혁진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신의 존재를 작게 만들려 합니다. 박 부장의 시선이 혜진이 들고 있던 바닥 걸레를 향해 이동하자 그의 인상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박 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VIP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이게 할 겁니까? 구역 정리와 동선 규정책을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으며 실무진들에게 체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은 라메르 백화점의 위상이 걸린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모든 직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걸레를 조용히 접으며 자리를 비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시선들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모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잠복된 결심 같은 것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죽 구두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고 무전기에서는 체크 완료라는 콜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긴장된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박 부장은 통제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으로는 과도한 예민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수준에 안 맞는 그림,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혜진의 장갑 낀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에는 누구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빛을 발할 때가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55분 백스테이지에서 김대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박 부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통역사가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행사 시작까지 단 5분이 남은 상황에서 터진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보지만 대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김대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3분 남았어요. 못 구하면 당신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대리는 기초적인 영어 회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밝아지고 사회자가 대기 위치에 섭니다. 유나와 혁진이 급하게 규정집을 훑어보며 임시대행이라는 문구의 밑줄을 그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혜진이 걸레를 꽉 쥔 손에서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능력과 경험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알림이 울려 퍼집니다. 사장님과 회장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더 이상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체면 회수 모드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와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하고 휴대폰 알림음이 연속으로 들려왔습니다. VIP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대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거 정말 끝장입니다, 부장님. 박 부장의 표정에서 분노가 공포로 바뀝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서서히 사라지고 본능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가졌던 꿈,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닦아온 실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분 무대 사이드에서 조명 예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급히 규정집을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여기 임시대행 허용 조항이 있어요. 비상 상황에서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부장이 체념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나가 급히 준비해둔 검은색 원피스와 헤드셋을 혜진에게 건네줍니다. 혜진이 고무장갑을 벗어 정성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통역사로의 변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떨리던 손이 서서히 멈춰집니다. 무대 스태프가 외칩니다. 인트로 갑니다. 라이트 체크 소리와 오디오 피드백이 살짝 들려오고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평생 닦아온 바닥. 오늘은 내가 그 위에 선다. 두려움이 집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부장도 불신에서 마지막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혀져 있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통역을 공부했던 기억, 외국어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의 눈빛에서 확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대 위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69세의 청소부 이혜진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전 9시 5분 메인 스테이지에 핀스폿 조명이 켜집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로웰 인터내셔널 캐피털의 에드워드 데이비드 로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스윽 움직이며 에드워드 데이비드 로웰이 무대로 입장합니다. 43세의 그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가 첫 영어 문장을 시작하자 홀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집니다. 혜진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절제된 한국어로 데이비드의 말을 정확히 같은 길이와 호흡에 맞춰 통역하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의 눈썹이 들립니다.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경제와 파트너십, 감사의 수사가 혜진의 입을 통해 매끄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화자의 의도와 감정까지 완벽하게 전달하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박 부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려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안도감으로 변해갑니다. 배경음악이 페이드 아웃되면서 말의 힘만이 홀을 지배합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저분, 청소부 아니었나요? 하지만 그 의문은 금세 감탄으로 바뀝니다. 혜진의 전문적인 통역 실력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맑은 음향 속에서 카메라 셔터가 찰칵 소리를 냅니다. 이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편견을 깨는 짜릿한 역전의 순간이 말입니다. 혜진은 완전히 몰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존재감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안정감을 느끼며 혜진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국제적인 비즈니스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69세 청소부라는 선입견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분 같은 무대에서 조명이 다운되고 두 개의 핀스폰만 남습니다. 데이비드가 관중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해야 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혜진이 그의 말을 차분하게 통역합니다. 핀스폿이 혜진의 목 부분을 비추는 순간 데이비드의 시선이 그녀의 네잎클로버 펜던트에 멈춥니다. 그의 목에도 비슷한 모양의 액세서리가 반짝이는 것을 혜진이 발견합니다. 그녀의 눈망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가 계속 말합니다. 혜진이 통역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놀라게 됩니다. 어릴 적 제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계십니다. 혜진이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30년 전 겨울 혜진이 20대 후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녀는 통역 공부를 하며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 소년이 실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혜진이 나서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혜진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13살의 데이비드였던 것입니다. 혜진이 감정으로 인해 잠시 통역을 멈추자 홀 전체가 정막에 빠집니다. 공조기의 저음만이 들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억눌린 훌쩍임이 들려옵니다. 관중들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데이비드가 무대 아래로 한 걸음 내려옵니다. 그리고 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혜진이 그의 말을 통역합니다. 저는 그분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마음에서는 30년 만의 재회에 대한 희망이 해방 직전의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지만 아직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순간 관중들의 심장도 쿵 뛰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폭발 직전임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오전 9시 14분 스테이지 전면에서 혜진이 한 걸음 내려가 데이비드와 마주 섭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1994년 겨울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만났던 그 순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혜진은 통역 공부를 하며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13살 소년 데이비드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아무도 그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나서서 의료진과 데이비드 사이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견과류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였는데
혜진의 정확하고 신속한 통역 덕분에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데이비드는 다행히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데이비드는 혜진에게 작은 네잎클로버 장신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다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혜진은 그 선물을 30년간 소중히 간직해왔고 데이비드도 자신의 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합니다. 조명이 서서히 따뜻한 엠버톤으로 바뀌면서 이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관중들이 숨을 들이쉬고 곧이어 기립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박 부장이 손을 내리며 박수를 칩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과 회장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집니다. 혜진의 눈물 위로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조명을 받아 반짝입니다. 30년 전 13살 소년이 건네준 그 작은 선물이 오늘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이크 앞으로 돌아서서 나란히 섭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누군가가 브라보! 라고 외치며 셔터가 연속으로 터집니다. 관중들의 마음에는 울컥한 감동과 속 시원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혜진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잘 컸구나, 데이비드. 그리고 데이비드도 마음속으로 30년 만에 찾은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끝나고 라운지에서 장무성 회장과 한기호 사장이 혜진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경영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혜진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와 혁진이 혜진의 손을 맞잡으며 말합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저희도 할머니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젊은 동료들의 존경스러운 시선이 혜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이비드가 봉투 하나를 혜진에게 건네줍니다. 그 안에는 라메르 마이너스 로웰 공동 자선 통역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고문 제안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혜진이 잠시 생각한 후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쓸어 만집니다. 혜진이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영광입니다. 데이비드가 그녀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쇼케이스 유리 속 반사를 통해 혜진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앞치마도 고무장갑도 없이 당당하게 선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혜진이 평소 사용하던 고무장갑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갑은 주머니 속이 아니라 락커에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의 화해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멀리서는 행사 철수 카트의 바퀴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루의 마무 제시도 쑥 계속 편집리가 시작되었지만 혜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였습니다. 데이비드가 혜진에게 말합니다. 혜진이 통역합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30년 전에는 13살 소년의 생명을 구했고 오늘은 국제 행사를 구해낸 것입니다.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제 꿈도 살렸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통역의 꿈이 다시 살아났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라운지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혜진의 네잎클로버 펜던트에 닿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30년 전 어린 소년이 건네준 그 작은 선물이 오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감동의 여운에 빠져 있었고 직원들은 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이와 직책,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라메르 백화점의 대리석 바닥을 바라봅니다. 수십 년간 그녀가 정성스럽게 닦아온 그 바닥 위에서 오늘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습니다.
빛은 정말로 발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혜진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녀는 청소부이면서 동시에 통역 고문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자랑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혜진이 마지막 악수를 나눕니다. 13살 소년과 29세 청년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43세 성공한 기업인과 69세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이야기는 라메르 백화점의 전설이 되었고 혜진은 더 이상 그저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닌 기적을 만든 통역사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실력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